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에 나선 장애인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산불 피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송군이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청송군의 현안을 살펴봅니다. 트롯 가수 이효진 씨가 어린 시절 은인을 찾기 위해 대구 지역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며 재능 기부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공약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7만여 명 중 취업자는 87만여 명입니다. 예전보단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자리의 문턱은 높아 보이는데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침없는 손길로 컴퓨터 부품을 조립하는 구본학 씨. 태어날 때부터 불편했던 다리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던 구 씨에게 컴퓨터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수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 쳐갖고 순위에 들어가면은 이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자격증 취득해서 이제 나중에 취업으로도 다시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신감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70대에 접어든 이전동 어르신은 귀금속 공예의 베테랑입니다. 젊은 시절 갑자기 다리의 통증을 느낀 후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시계 수리부터 시작해 평생 갈고 닦은 손기술 하나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한 귀금속 공예에 벌써 수십 년째 푹 빠진 어르신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여전히 일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귀금속 공예는 뭐 손을 거 하는 거고 머리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체 이거는 별로 그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손만 잘 노력하면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뭐 이렇게 불러주신다 하면은. 올해 30회째를 맞이한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27일까지 안동시와 영주시 일대 대회장에서 열립니다. 가구 제작과 전자출판, 바리스타 등 총 22개 종목에 참가한 185명의 선수가 열띤 경쟁을 펼치는데 입상자에게는 최고 5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해당 분야의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전국 대회에 경북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기능장애인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까지 연계해 나가는 것이 대회의 목적입니다. 장애인들이라고 해갖고 뭐 비장애인들에게 처지는 일이 없고 또 오히려 기술 면에서는 장애인들이 더 섬세한 그게 있으니까 또 비장애인들보다가 우수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고 닦은 기술로 꿈을 향한 도전에 나선 장애인 선수들. 조금 다르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세상에 당당히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7월 1일이면 민선 8기 지자체장의 취임 3주년을 맞습니다. LG 헬로비전은 각 단체장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의 공약 이행 계획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경희 청송군수 차례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약 4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던 청송 사과축제. 10월 30일부터 닷새간 열린 축제에서 사과 판매액은 9억 8천만 원, 지역을 찾은 이들이 먹고 자는데 1인당 12만 6천 원 가까이를 쓰며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2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군은 분석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군. 올가을 청송 사과축제를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 사과 축제 할 때 온 청송 들녘이 청송 사과로 붉게 물들었을 때 이것을 축제와 연계시켰을 때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또다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청송군은 대표 특산물인 사과가 탈 없이 고품질 상태로 재배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 중인 스마트하우스 스마트팜이 대표적인데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고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동화 관리가 가능해 노동력을 줄이고 농업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2,000제곱미터 면적의 현동면 비닐하우스에 사과 1,300여 그루가 있습니다. 노지에 심었다면 거의 10,000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한데 5분의 1 가까이 줄인 겁니다. 이제는 500평 농사를 지어도 2,500평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네. 그걸 지금 시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 영농을 하고 고부가의 영농을 하고 농업을 할 수 있다. 윤 군수는 또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이재민을 위한 주택 공급은 90% 정도 완료됐다면서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들도 구제를 할 수 있고 우리 정부나 경상북도나 또 우리 군 행정이 지원을 해주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민선 8기 단체장으로서 임기가 1년 남은 상황. 윤경희 군수는 산불이라는 대형 재난을 극복하고 청송 사과축제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 이효진 씨가 남다른 이유로 대구 지역의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며 재능 기부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살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찾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긴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 강동 노인복지관 대강당. 구성진 가락에 맞춰 어르신들의 흥이 폭발합니다. 무대 위 주인공은 한 모창 프로그램의 가수 박미경 편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그 실력을 입증했던 트로트 가수 이효진 씨입니다. 5살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찾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긴 무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괴를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때 제가 5살 때 유괴를 당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대학생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연세를 계산을 해보니 한 60대, 70대 정도 어르신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봉사 다니다 보면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녀의 무대는 흥을 돋우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이런 무료 공연을 하니까 좋고 가창력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신이 나고 감사하고. 어르신들이 이 트로트에 대해서 수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효진 저 가수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뭐 봉사도 많이 하시고 후원도 많이 하시고 착하고 이쁘고 막 그래갖고 이효진이 보러 온다고.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과 간절한 염원. 가수 이효진 씨의 아름다운 노래는 오늘도 대구 지역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녀의 기적 같은 만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노인복지관 홍보대사가 되면서 이제 대구 전체에 있는 복지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조금 이런 문화생활이 안 되시는 그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 열악한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을 구석구석 다 찾아뵈면서 좀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안고 무대에 오르는 가수 이효진 씨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상북도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공약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7일 1차 보고회와 19일 2차 전략회의에 이은 제3차 보고회로 도 차원의 국정과제 사업을 더욱 세부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 주요 핵심 사업 등 새 정부에 건의할 국정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 국회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 반영과 입법, 예산 확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6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을 발화한 혐의로 성묘객 A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안개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고인과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들의 과실로 살림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제3회 소통대길 톡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청 산하 11개 직속기관과 12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보고를 겹한 타운홀 미팅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지역교육의 현안을 공유하며 공감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2일 예천 문경지역, 15일에는 포항 울릉 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일정을 이어가며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장학회가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학회는 지난 2020년부터 참전 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으며 올해부터는 1인당 지원 금액을 100만 원으로 늘려 20명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회 이사장인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책임 있는 장학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 과학원이 함께 여는 과학의 미래를 주제로 과학 경연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학생 과학탐구 올림픽에는 도내 초중 고등학생 170개 팀 340명이 참가해 다양한 탐구 실험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는 초중고 155개 팀 310명이 참가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다음 달 8일까지 AI 마음약국 체험 코너를 운영합니다. 대구교육청 동관 1층에서 본청 직원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마음약국은 대구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마음학기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AI가 참가자의 고민을 진단하고 30가지 마음의 약 카드 중 3가지를 처방해 기분 전환과 불편한 마음 해소를 돕습니다. 대구교육청은 AI 마음약국 운영을 통해 교직원과 시민들이 마음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 사용 지역을 대구 경북 공동생활권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 대구, 경산, 영천에서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7곳까지 확대해 시내버스는 물론 대구 도시철도와 대경선을 타고 9개 지자체 대중교통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임 교통카드는 대구 기준 올해 73세 이상이 발급 대상이고 매년 1년씩 낮춰져 2028년에는 70세 이상이면 발급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사용한 무임 교통비는 해당 어르신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대구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